안녕하십니까. 영시알씨 9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린다 패스턴이라는 여성 시인의 The Maypole이라는 시를 다뤄볼까 합니다. 린다 패스턴은 그 전에 한번 우리가 에피소드 72번 72번째 시간에 Traveling Lights라는 가벼운 여행이라는 시로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던 시인입니다. 제목의 메이폴은 여러분이 자주 들어봤죠? 메이는 5월을 뜻하고 폴은 기둥이란 뜻인데 5월의 기둥에서 메이데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 근로자의 날 노동절 5월 1일이죠, 그죠? 그때 광장에다가 꽃이나 리본 같은 것들을 기둥에 장식해서 어떤 그 한 해 풍요나 수확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로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기둥에 꽃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여튼 꽃과 리본이 달린 그런 이미지를 가져와 봤고요. 린다 패스턴 잠깐 소개하면 미국 시인입니다. 1932년 출생, 2023년 사망, 작년에 안타깝게도 돌아가셨고요. 미국의 메릴랜드 계관 시인으로 유명합니다. 보통 주제는 여성 시인이시니까 모성애라든지 어떤 여성의 삶 또는 가족 또는 뭐 상실, 노화, 죽음, 일상 이런 것들을 많이 시적 주제로 삼았다고 합니다. 남편인 아이라 패스턴이라는 분 과학자셨다고 하네요. 암 연구를 하시는 과학자였던 남편을 또 두고 계셨었습니다. 일단 인물 소개는 잠깐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오늘 다룰 실은 그 전에 에피소드 69 69번째 월러스 스티븐스의 스노우맨 눈사람이라는 시, 그 시를 좀 패러프레이즈 했다 할까요? 그 시를 약간 변형시켜서 쓴 시입니다. 그래서 눈사람은 겨울의 이미지라면 메이폴은 봄의 이미지로 시를 작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스노우맨과 비교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이 시를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밑에 더보기에 제가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글시를 번역된 시를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의 눈은 원문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글시 읽겠습니다. 메이폴, 린다 패스턴, 월리스 스티븐스를 따라 봄의 마음이 있어야 하네. 꽃망울을 가득 머금은 벚나무를 바라보려면 며칠 동안의 따스함이 있었지. 반짝이는 색깔로 가시투성이의 박태기 나무 가지를 보려면 4월의 햇살로 그 많은 잎사귀를 어렵게 낳는데 어떤 잔인함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순수한 환희를 느끼네. 물결치는 미풍 소리에서 모든 정원의 소리가 있고 꽃 사이로 부는 미풍과 함께 청자가 듣는 소리, 한 주 전에 여기에 없었다가 이제 망각에서 밀어올리는 새싹을 보며 어떠신가요? 봄날의 정취가 약간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시의 내용을 잘 이해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월리스 스티븐스 시의 눈사람하고 똑같습니다. 3행 5연으로 된 15행짜리 짤막한 시입니다. 원래 스티븐스의 시에 One must have a mind of winter였었거든요. 윈터 대신에 스프링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원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시작하면서 또 봄날의 정치나 그런 마인드셋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원문을 꼼꼼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1년에 1, 2, 3행까지 보겠습니다. 한꺼번에. One must have a mind of spring to regard the cherry tree burdened with blossom. 비비를 좀 맞춘 느낌이 보이죠? burdened blossom. 일단 그렇고요. 첫 행은 바로 얘기한 것처럼 one,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 mind of spring. 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투이아는 원래 스티븐스의 시처럼 여기 투 리가드도 똑같거든요. 조건의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리가드 간주하려면, 근데 시각적인 요소들을 보고 판단하려면의 의미로 리가드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무엇을? 체리트리, 벚꽃을 이렇게 되죠. 근데 어떤 벚꽃? 버든드 위드 바스. 버든드 이하가 있는 추리를 이렇게 수식하는 느낌입니다. 버드는 짐을 지우다란 뜻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실려 있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무엇으로? with blossom. 꽃이죠. 꽃이 실려 있는. 꽃을 싣고 있는 그런 벚나무. 그래서 제가 꽃을 가득 머금은 나무 이렇게 표현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려면 봄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2연 볼까요? And have the warm 4 days to behold the bow of the red bud. 일단 여기까지 볼까요? 이거는 좀 낯선 단어들이 보이니까요. 이것도 behold bow red bud. 이 B가 첫 글자가 눈에 띄네요. 그리고 have been warm 4 days. 4 days 여러 날 동안 have been warm. 따뜻했었지. 날씨를 뜻하는 느낌일 것 같아요. 또 뭐 하려면 behold the bow of the red bud. behold 보다라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뭐를? bow. bow는 나뭇가지 중에 하나죠. 나뭇가지.
트윅이라는 단어도 있고 브랜치도 있지만 보우. 레드버드는 박태기 나무라고 하며 일단 단어 자체는 레드하고 버드하고 결합된 단어라서 이 박태기 나무 꽃잎이 버드가 꽃봉오리란 뜻이잖아요. 그죠? 새싹 꽃잎이 빨간색인가 봐요. 우리 한국말로는 밥튀기나 구슬꽃나무 박태기란 표현 밥풀, 밥튀기, 밥알 모양처럼 꽃이 생겼나 봐요. 거기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레드버드의 나뭇가지를 보려면 이것도 to regard처럼 조건 느낌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연의 사명 보면 prickly with color in the glint. prickly, prick 하면은 prick 동사로 찌르다란 뜻이고요. prickle 이렇게 쓰면 가시란 뜻이거든요. prickly는 가시가 많은 이란 형용사로 보면 좋겠고요. 가시가 있는 무엇으로 with 색깔이 있는 어디서 the glint. glint는 반짝임, 번뜩임. 여기 명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동사로 많이 썼는데 여기서 in the glint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반짝임의 색깔이 있는 또 가시가 있는 레드버드 요 느낌으로 해석해서 이제 반짝이는 색깔로 가시투성이의 박태기 나무 이렇게 번역을 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3년 볼까요? Of the April sun and not to think of any cruelty in the difficult birthing. 일단 여기까지 두 행 볼게요. 5분은 앞에랑 연결되는 거겠죠? 그죠? 그 박태기 나무가지가 이제 가시투성이긴 하지만 반짝이는 색깔로 있는데 그게 4월의 태양 아래에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스티븐스의 스노우맨의 시대에서는 제니워리가 나오죠. 1월이었고 요거는 4월입니다. And not think 또 생각하지 않는데요. 무엇을? Of any cruelty in the typical birthing. cruelty는 cruel의 명사형이죠. 어떤 잔인함도 생각하지 않고 어디서? difficult birthing. 요 표현이 겨울을 감안하고 쓴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birth 탄생, 태어남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탄생 속에서 어떤 잔인함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어렵게 난데 어떤 잔인함도 생각하지 않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T.S. 엘리엇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 웨이스트랜드 황무지라는 시의 첫 행에 보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거든요. 아주 굉장히 긴 시고 유명한 시이긴 한데 그걸 염두에 둬서 자신의 시서만큼은 봄날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그런 힘겨운 탄생, 꽃이 피는 거겠죠. 아무래도 열매를 맺고 거기서 잔인함을 떠올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삼행 보시면 of so many leaves to feel only pure. 근데 이 어려운 탄생에 대한 한정 구문인 것 같아요. 많은 잎사귀들이 힘든 탄생. 요거는 사실 삼행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to feel. 뭐 이것도 앞에 그 to regard, to behold처럼 뭐뭐 하려면이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느끼면 이 결과 느끼네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고요. 다시 순수함만을 느끼네. 일단 끊어봤습니다. 문장 연결이 조금 해석할 때 매끄럽지가 못해서요. 그 다음 4연 보시면 elation at the sound of the undulant breeze which is the sound of the every garden. 여기까지 볼까요? 순수한에서 연결되는 거죠. 사실 순수한 elate 하면 들뜨게 하다, 고양시키다, 기운을 주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거의 명사형이라서 큰 기쁨, 의기양양함 이런 표현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순수한 제가 환희라고 일단 해봤습니다. 기쁨을. 근데 어디서? 전치사구죠. at the sound에서 무엇의? undulant breeze. undulant 좀 낯선 단어죠. 이거는 물결이 치는 뭐 파도가 있는 이란 형용사 하나예요. 지금 공중에 있는 이미지랑 물의 이미지랑 좀 결합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결 치는 미풍이라고 표현했는데 브리즈는 산들바람이잖아요. 잔잔한 파도의 물결처럼 바람이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물결 치는 미풍의 소리에서 순수한 기쁨을 느낀다 이렇게 되고 또 그것은 위치하가 앞에 있는 걸 수식하죠. is the sound of the every garden. 모든 정원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행 with a breeze blowing among its flowers. breeze blowing. breeze가 앞에 하나 더 있는데 또 있네요. 아마 blowing 이하는 breeze 수식하는 느낌이죠. 또 바람이 있는데 blowing. 불고 있는 바람. 어디서? among its flowers. 그 정원의 꽃 사이에서. 그죠? 꽃 사이로 부는 미풍과 함께라고 그래서 번역한 겁니다. 또 봄날에 꽃들이 피는 모습들을 표현해 놓고 있고 특이하게 보통 뭐 벚꽃이나 뭐 우리는 개나리, 진달래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여기서 벚꽃이고 그 다음에 레드버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탄생. 그래서 어려운 그 꽃의 만바람 이렇게 표현했고 또 산들바람, 정원의 꽃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마지막 오행 보겠습니다. The sound the listener heard watching the birds, which were not quite here a week ago. 일단 앞에 그 사운드 소리가 두 번 나왔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다시 이제 표현해내는 것 같고요. listener hears가 이렇게 수식하는 느낌 구인 것 같아요. listener 이 봄의 소리를 봄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이 청자가 듣는 소리
되겠고, 근데 뭐 하면서? watching the birds. 새싹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꽃봉오리를 보면서. 근데 어떤 꽃봉오리? 시야가 이제 birds를 수식하는 느낌이죠. not quite. 꽤 있지 않았던. here. 여기에. a week ago. 일주일 전에 여기에는 상당히 없었던 새싹. 그죠? 그 일주일 전까지 없었던 꽃봉오리예요. 근데 pushing up from the oblivion now. 마지막 행이죠. oblivion 여러분 아마 forget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그죠? 망각, 잊어버림이죠. 현재 망각으로부터 밀고 나오며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해석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허허벌판의 땅에 일주일 전까지는 전혀 없었다가 지금 싹 나온 그 꽃봉오리를 보면서 청자가 듣는 그 소리, 또 시각적 이미지 이런 것들이 봄날의 정취가 아니냐, 이런 것들은 봄날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시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스노우맨하고 지금 더 메이폴, 여러분들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좋은지라고 선택하기보다는 사실 그렇잖아요. 겨울이 있기에 봄날이 있는 거고, 또 봄날은 또 여지없이 시간이 흐르다 보면 겨울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겨울이나 봄이나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멘터리 잠깐 볼까요? This poem follows 월리스 스티븐스 poem The Snowman.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 시는 follow 따르고 있습니다. 월리스 스티븐스의 시인 Snowman, 눈사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Peston's poem is the direct response to the negative outlook described in Stevens' poem. 페스턴의 입장에서는 요거를 그 눈사람의 시를 보고 좋긴 한데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엠 시는 나의 루션 직접적인 대답입니다. 무엇에? 네거티브 아웃룩, 부정적인 어떤 전망, 시각에 대한 디스크리아가 이렇게 수식하죠. 스티븐 시에서 묘사된 부정적인 관점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Instead of analyze the negative connotations that come with winter, Peston follows up with a positive and hopeful outlook on spring. 봄에 있어서의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찬 어떤 시각, 전망, 요거를 요 시에서는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Instead of 뭐 대신에 분석하는 대신에 뭐를? Negative connotation, 부정적인 connotation은 그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함축이라는 뜻이에요. 내포. connote라는 단어거든요. connote.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imply, suggest 이런 단어하고 비슷한 느낌이고요. 요거의 상대어가 denote예요. denote. denote는 indicate하고 비슷해서 지시, 명시 이런 뜻, 의미가 드러나는 것. 요거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 denotation, connotation 요 단어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어에서 자주 나오니까요. 부정적인 함축된 의미가 있다. 그거를 분석하는 대신에 뭐에? That comes with winter. 겨울에 동반되는 부정적인 함축 의미를 분석하는 대신에 페스턴은 follows up with 따르고 있습니다. 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를? 긍정적이고 positive, hopeful, 희망적인 out, 전망을 뭐에 대해? on spring, 봄날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은 간결하고도 편안한 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과 같은 봄날에 어울리는 시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은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겨울의 소리와 마음이 있듯이 봄의 소리와 마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